방구석 시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요일장 주요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0.16% 오르면서 신고가 썼고요. S&P 500 지수 0.03% 소폭 올랐지만 그래도 신고가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처음으로 5,100선을 넘기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28% 내렸는데요. 하락은 했지만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다시 금요일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흐름 함께 보고 싶은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장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날 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차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점차 힘을 잃어가는 모습 마찬가지로 보였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게 advancing, 오르는 종목들이 declining, 내리는 종목보다 더 많았고요. 뉴 하이, 신고가가 뉴 로우, 신저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3대 주요 지수는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갔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순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 맵 원데이입니다. 보시면 대형주 대체로 보합이거나 올라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쨍한 녹색들, 작은 박스들에 많죠. 중소형주에서 그런 상승들이 나왔다는 의미고요. 일주일 단위의 맵을 보시면요. 중소형주, 대형주 큰 구분 없이 대체로 초록색이 잘 분산돼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색깔이 가장 쨍한데 8.48% 주간으로 올랐네요. 엔비디아가 강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의 순위 변동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이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1조 9,700억 달러고요. 장중에는 2조 달러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섹터도 보실까요? 섹터 보시면 금요일장에서는요, Industrials 그리고 Utilities가 잘 나갔는데 목요일장 기억하세요? 이 두 섹터가 좀 부진했었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로 금요일장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좀 순환 이루어지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너무 핫했어가지고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올랐겠다 생각했는데 그보다도 컨슈머 디펜시브하고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섹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가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800달러 돌파는 물론이고 8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흐름이 약해지면서 0.36% 오른 78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자 의견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40명이 투자 의견을 내는데요. 그 중에 38명이 buy. 그래서 강력 매수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목표 주가 평균치 852달러 48센트입니다. 이날 마감가가 788달러대였으니까 아직은 목표 주가대로라면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쭉 우상향을 할지 굴곡 있는 우상향을 보일지는 미지수고요. 목표 주가가 항상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표 주가의 편차가 좀 있잖아요. 1200달러와 575달러. 그런데 제가 이 낮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애널리스트별로 공개된 자료 중에서 DBS의 애널리스트 분이 바이는 외쳤는데 608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언제? 2월 22일 날. 근데 이날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700달러대였거든요. 바이를 외치는데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를 내세운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를 외치고는 싶은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기존에 예전에 제시했었던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게 아닌가. 과연 낮은 목표 주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전망하는 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콜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월 1일에 만기가 오는 콜옵션 차트인데요. 보시면
그 볼륨을 보시면 $800 콜옵션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00 콜옵션을 약 $15 정도 주고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815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매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런 콜옵션 추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불러온 기술주 훈풍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UBS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그레그 마커스는 기술주 변동성을 이용해야 한다. 향후 몇 달 동안 조정과 변동성이 있을 텐데 바이 더 딥, 저점 매수해라. 왜? AI 말고도 대차 대조표 좋고 잠재적으로 순익 성장 가능성도 높고 고금리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서 잘 확인했다. 그러니 좋을 것 같다. 다만 M7에 대한 집중도는 올해 점차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슈도 몇 가지 보시죠. 호실적 덕에 뉴욕 증시 훈풍을 탔잖아요. 이 호실적에 집중하느라, 실적에 집중하느라 연준, 금리 이런 것들에서 잠깐 눈을 뗐는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글로 시선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국제금리 주목해라. 하필 다음 주에 물가지수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죠.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올해 S&P 500의 목표치를 5,100으로 제시했다가 5,2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로는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올 순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소식도 두 가지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CEO가 목요일에 80만 주를 이제 JP모건 주식을 매각을 했대요. 하지만 여전히 77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체이스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는 2024년형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배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퀄리티, 그러니까 제품 이 성능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는데 어떤 부분, 특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관련주 흐름 약했잖아요. 수요 이슈로. 포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수요가 약해서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생산을 예상했던 것보다 줄였다. 절반 정도 줄였죠. 줄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WTI 2.7% 하락하면서 배럴당 $76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 하락한 거고요.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하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자 고금리 환경에서는 당연히 수요에 대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JP모건은 고금리에도 원유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2월 21일 기준 하루 170만 배럴 수요가 늘었는데 이게 그 전주에는 160만 배럴이었다. 그러니 고금리에도 수요 괜찮은 것 같다. 흐름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